핑거스와 미난의 사체계 모델입니다. 핑거스와 미난의 사체계 모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사체계. 네 가지 체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체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공간이 있네요. 자, 일단 쓸게요. 그대로 여러분 쓰실 것 같아서. 이거는 개념 문제하고요. 개념 문제하고 사례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잘 보이시죠? 좀 더 크게 쓸게요. 그러면 개념과 사례 문제가 나와요. 훨씬 개념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등장하긴 했지만. 자, 핑거스와 미난의 사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체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개가 CF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제가 한 가지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 가지 중요 초점 체계를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핑거스 미난이 세 가지 중요 초점 체계를 말했는데 이것과는 별개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시험에 나온 대로 쓰면 자연 체계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 공식 체계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회 체계예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자연 체계는 시험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썼는데요. 비공식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공식 체계. 대표적인 사례가 친구나 이웃 이런 것이에요. 공식 체계는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를 돕고 있는 복지관이다. 그럼 복지관이 되는 거예요. 학교다. 그럼 학교가 되는 거고요. 사회 체계는 더 포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틀린 집으로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 인간 체계가 나왔어요. 인간 체계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죠. 되셨죠? 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기출에 있는 700문제, 800문제 가까운 것을 다 일단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팁으로 딱딱딱 던져드릴 테니까 이런 걸 포스트잇에 딱 적든지 아니면 공간에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행동 체계가 나왔네요. 자, CF 하나 더. 전문가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 응답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의뢰 응답 체계로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썼어요. 두 가지를 더 썼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컴튼과 갤러웨이의 육체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핑거스 미난의 문제인데 느닷없이 주어가 전문가 체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다 이거예요. 느닷없이 의뢰응답 체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클라이언트 체계는 뭐예요?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 혜택이 기대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클라이언트 체계라 하죠. 시험에 나온 사례가 이거 아닙니까? 남편이 학대를 합니다. 아내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사회복지사를 찾아왔어요. 이 아내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계약을 맺었다.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변화 대상은 뭐예요? 타겟이죠. 타겟. 표적 체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사례에서 남편이 표적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변화 매개 체계입니다. 이건 딱 붙박이처럼 고정돼 있어요. 변화 매개 체계는 사례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그 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체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옳지 않을 때. 자원들인데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협력자라고 쓰시는 센스도 필요해요. 협력자.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자원이다. 이 자원이 바로 행동체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CF를 봐주세요. 자, CF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일치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와 행동 체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일치할 수 있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공간이 약간 있죠. 항상 X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일치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일치한다가 뭐죠? 완전 긍정.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가 뭐죠? 영어에서 배우시잖아요. 완전 부정.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이거예요. 틀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OX로 말해봐요.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시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영어로 말한다면 부분 부정이잖아요. 부분 부정. 맞습니다. 왜요?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으니까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 자, 틀리게 말해봐요. 항상 일치한다 X.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X.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포스트잇을 빼세요. 이거를 설명해 드려야지. 이 사례를 설명해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핵심유학에서도 말했고 기초 이론에서 다 말했어요. 했는데 필기노트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까 그 사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요. 이건 좀 단순한 사례인데 이 사람이 기관에 올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기관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누구죠? 남편이에요. 표적도 남편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표적 체계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여기는 표적 체계가 남편이고 클라이언트가 아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됐죠? 네. 저희 두 번째, 행동 체계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클라이언트 체계와 행동 체계는 항상 중첩된다. X라니까요. 중첩의 동의어가 일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그 사례 들어갑니다. 아들이 들어갑니다. 아들이 들어갑니다. 아들이 가출을 하네요. 아들이 가출을 하네요. 이렇게.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와 행동 체계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클라이언트 체계와 행동 체계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엄마가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관에 왔어요. 클라이언트 누구죠? 엄마예요. 클라이언트 체계가 엄마라고요. 엄마. 행동 체계 누구예요? 여러분, 이 가족의 문제는 이 가출하는 아이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부부가 뭐가 돼요? 행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뭣도 돼요? 행동체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아들이 기관에 올 수 있죠. 이 아들이 기관에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들이 뭐가 돼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부가 아까 뭐가 될 수 있다? 행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행동체계는 엄마만 쓸게요. 행동체계는 엄마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고요. 이해됐죠? 네. 요걸 포스트잇 그려놔야 이게 그림으로 연상이 돼서 안 틀린다고요.
완전 긍정, 완전 부정문으로 나오면 틀려요. 부분 부정은 상관없죠. 부분 부정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두 번째 거 끝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네, 사례도 말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요 초점 체계도 말했고, 여기 6체계도 말했고,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는요, 저기 있는 위에 4개에다가 요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의뢰응답 체계, 전문가 체계.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선 이 정도만, 더 많이 나가면 힘드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돼요. 지금 여러분 두 문제 푸신 거예요. 두 문제. 역할 문제 잘 나오거든요. 핑거스 미나안의 사책에 잘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나왔네요. 세 가지 초점 체계도 있고. 갑니다. 이것부터 할까요? 세 가지 초점 체계 핑거스와 미나안의 시작. 공식 체계, 자연 체계, 사회 체계, 인간 체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공식 체계, 자연 체계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자, 공식 체계의 대표적인 거 복지관, 학교. 비공식 체계의 대표적인 거 친구, 그 다음에 이웃, 친척 이런 것들이 비공식 체계가 될 것입니다. 자, 4체계 모델 플러스 전문가 체계와 여기 문제인식 체계, 의뢰응답 체계가 동의어거든요. 지금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체계는 뭐가 나온다? 시작. 전문이 나온다. 그래서 전문적 가치라든지 전문가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문가 체계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사협회, 그러면 전문가 협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6번에 살짝 별표 하나. 그래서 의뢰응답 체계에다가 형광펜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최근에 이게 사례가 길게 나왔는데 거기에 의뢰응답 체계가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가불, 병정, 술까지 나왔던 거 한문으로. 자, 법원과 비행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드릴 거예요.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자리에다 그리시면 돼요. 법원이 있어요. 비행 청소년이 있어요. 비행 소년이라고 쓸게요. 여기에 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핑거스와 미나안보다는 콤튼과 갤러웨이가 좀 더 그렇죠. 디테일하게 구분한 거예요. 디테일하게. 여러분 이 법원에서 이 비행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했어요.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호관찰에.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응답을 하죠. 서로 이 두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소년이 바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봉사 실시를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오는 거예요. 이 복지관 안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자발적 클라이언트,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법적 위임에 의해서 실천하는 또는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말합니다. 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내용을 컴튼과 갤러웨이는 의뢰응답 체계라고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보세요. 법원이 비행소년에게 의뢰, 여기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응답 체계가 바로 요 고리가 돼요. 색깔을 조금 구분해서 요 고리가 되는 겁니다. 의뢰응답 체계. 그럼 여기는 뭐냐? 당연히 변화 매개 체계가 돼요. 이 비행 청소년의 변화 매개 체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의뢰응답 체계가 저기서 말씀드렸죠. 문제인식 체계와 동의어다. 문제인식 체계와 동의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개념이. 이 친구를 잠재적 클라이언트라 하거든요. 잠재적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그럼 들어보세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체계. 다시 시작.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체계. 그게 법원이 작용한 거예요. 물론 경찰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비자발적 잠재적 클라이언트란 단어가 등장하는 문제인식 체계나 의뢰응답 체계의 개념이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지금 컴튼과 갤러웨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